자, 오늘 M스쿨 101. 자, M스쿨 101은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끼의 날을 가는 시간이다. 어찌 보면 저희가 줌을 통한 어떤 온라인 미팅들이 여러 형태로 있는데, M스쿨 101은, 다른 거 없고요.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학습. 정말 스터디하는 시간이니까, 오늘 집중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각서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스쿨 101은요, 그 전에 제가 복습을 하길 복습하라고 올려줬던 영상은 이제 이 부분으로 시작됐었죠. 성공의 8단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 성공의 8단계, 저희가 이제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비즈니스는 시스템 비즈니스고, 시스템을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성공의 8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성공의 8단계에서 1단계, 2단계,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 2단계 결의 결단인데, 아니면 1단계, 2단계는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준비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시작하려면 결의 결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3단계부터가 실질적인 어떤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단계 리스트업, 명단 작성하고 4단계, 5단계, 6단계 쪽에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복습하는 학습 동영상에 언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 이 명단에서 명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한 손에는 어, 꿈의 목록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명단을 저희 그룹에서는 또 한 손에는 드림 플래너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스톡북을 이렇게 준비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명단 부분에서 저희 그룹에서는 조직의 명단과 조직 내 명단 이렇게 명단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조직 내 명단에 관련돼서 회원 유형별 후원 육성 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이 있었고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스톡북에도 이 조직 내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톡북에서도 특히나 자신의 퍼스트 라인에 보면은 단순 소비 회원이나 오토십 소비 회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어떤 사업적인 계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아주 단단한 멤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도 오늘 조금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지난번 교육을 다시 한번 1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오늘 교육을 준비하기 전에 한번 저도 사전에 한 번 더 들었는데 내가 했던 교육인데 불구하고 또 들을 때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 명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직의 명단에서는 리드 명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리드 명단이니, 뭐 프로스펙팅 명단이니, 뭐 가망고기 명단이니, 그런 명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드, 즉 시작 이런 말 있잖아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어찌 보면 저희가 스톡북에 그 리드 명단은요, 종잣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명단과 그 명단에서 꼭 월초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 컨텐츠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저는 이 스톡북에 이렇게 리드 명단을 쭉 이렇게 해서 적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또 추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월초에는요, 뭐 볼펜 같은 걸로 지울 수 있는 걸로 이 리드 명단에서 집중 컨텐츠 리스트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하면서 명단을 좀 뽑으셔서 좀 이번 달에 한 월초에는요 한 20명 정도는 집중 컨텐츠 리스트 뽑으셔야 돼요. 이건 명단이 너무 많아도 또 집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기본 프로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분류 이렇게 이제 이 6가지 항목이 저희 그룹에서 기본 프로필이라고 하는 항목들입니다.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분류. 여기서 이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또 고객 분류법이 요 부분은 뭐 저희 그룹만의 어떤 또 노하우니까 저 숙지를 해주시고요. A그룹과 B그룹, C그룹, D그룹 일단 나눠주고 신뢰도와 친문도를 기반에 나눠주고 그또 나눠주고 나서 세 번째 사업 적합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눠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A3라 그러면 신뢰도와 친분도는 높은데 사업 적합도는 A3니까 보통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로 고객 분류만 보았을 때 이 고객이 어떠한 고객인가 알 수 있는 이런 언급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 초대에도 어떤 신규 후원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업의 동반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객 프로필을 또 작성해 보면서 또 고객 초대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또 하는 그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컨택해야 되냐, 후원해야 되냐, 사업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거는요, 어찌 보면 내가 떤 사람을 컨택했고 어떤 사람을 후원하고 있냐에 따라 사업이 빨라지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운 좋게,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어, 타투로 비유를 하자면, 타투 안에는 왕이 분명 5개가 있습니다. 트럼프로 비유하자면, 트럼프 안에는 분명 에이스가 4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사업이 빠르신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에이스 또는 광, 그걸 빨리 뽑으신 분들이 사업이 좀 빨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약간의 또 운이 따라겠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사업은 확률 게임에 도전하는 사업이다.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최대한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초대 우선순위도 좀 순위에 맞게 먼저 하는 게 자기 사업에 좀 빠름을 또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지금 컨택하고 있냐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인맥이 넓거나 잠재력이 큰 사람이냐, 또 학습에 열려 있는 사람이냐,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자, 제가 무언가 이루려면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그리고 경제적 필요성 또는 동기부여가 강한 사람이냐. 그리고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요즘 사업에서는 이 8번에 요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수당이 좋아요. 왜 그러면 지금도 지금 예비 사업자들 중에 아직까지도 줌 미팅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줌이라는 걸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또 초대 우선순위 8가지 기준 해가지고, 어, 8점 중에 한 높은 사람들을 또 체크해서,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컨택하고 초대하는 걸 좋습니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려면 어떤 우선적으로 컨택을 해야 돼요. 컨택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컨택 없이는. 그리고 후원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될까? 적은 전략이 있어요. 사전 리서치.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컨택의 첫 번째 목적은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컨택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서 이 그 고객의 어떤 성향, 관심사, 현재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객의 어떤 타이밍이 어떤지, 그 타이밍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타이밍을 보면서 맞춤형 제안, 자, 어프로치라고 하죠. 그 대상자에게 우리 사업이 그들의 필요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확신이 들면 어프로치 하셔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제품이 정확히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니즈를 빨리 찾아서 맞춤형 제안을 해야 된다. 컨택을 열심히 하는데 리크루팅으로 신규 후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들은요, 이런 맞춤형 제안, 어프로치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프로치를 하면서 꼭 해야 될 거는 당신이 나를 믿고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면 나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당신과 이런 PM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정말 마지막 결정은 결국 사업자로서의 마지막 결정은요. 나를 소개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 리크루팅 할 때, 삐역할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결국엔 당신을 믿고 사업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 한번 이루어졌었고요.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안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여기까지 교육이 진행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컨택하는 목적의 또 첫 번째 목적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다. 사실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알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고객 프로필을 작성해 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이제 고객 프로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근데 고객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컨택하면서 어떠한 정보들을 어, 내가 정보를 리서치를 해야 되냐, 알아봐야 되냐. 자, 일단은요, 저는 고객 컨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될 때, 일단은, 이 부분을 많이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FORM이라고 들어보셨죠? FORM. F가 뭡니까? 패밀리 약자예요. 처음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이 FORM을 머릿속에 있으면요, 이 대화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어요. F, 가족에 관련된. 요즘에 뭐, 아버님은 좀 건강하시고, 요즘에 뭐, 집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뭐, 잘 지내고, 이렇게 F, 패밀리와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O가 뭐죠? 아큐페이션 그래서 직업, 하는 일에 관련돼서 또 그런 질문도 하면서 요즘에 하는 일은 좀 어때? 변화 없지? 제가 오늘도 어떠한 고객과 이제 컨택을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 고객은 어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격증을 획득한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격증을 잘 땄냐, 요즘에 근황은 어떠냐, 그 근황이라는 게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뭐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은 좀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야? 한 1년 6개월 돼서, 1년이 아니라, 1개월 한 1개월 반정 된 것 같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또 시작하는 일이니까 적응부터 해야겠네? 이런 대화를 또 하면서도, 대화를 좀 시작해 볼 수 있겠죠. R이 뭡니까? R은 레저라고 표현도 하고요. 레크레이션 얘기도 해요. 그럼 요즘에 쉬는 날은 언제야? 저는 이제 우리 때 많은 얘기하는 게, 쉬는 날이 언제냐? 시간적인 여유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언급도 합니다. 그 FRM 그런 이 M은 money라고 얘기도 하고요. 메시지라고 표현도 해요. 내가 어떤 오늘 메시지를 내가 컨택한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메시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던진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적응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안 보지 오래됐는데 얼굴 한번 직접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오늘 메시지는 제가 오늘 컨택했던 목적은 오프라인 그런 미팅을 잡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M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고객과 대화할 때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메시지, 나의 목적을 드러내기는 것보다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컨택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컨택 주기를 설정해라. 어떤 고객은 집중 컨택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3일에 한 번 주기로 연락을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즘에 거의 3일에 한 번씩 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컨택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컨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컨택 주기가 고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잠재 고객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이고, 지금은 진짜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은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6개월에 다시, 제가 오늘도요, 거의 3년 만에 컨택을 또 오늘 한 사람이 있어요. 컨택을 했다기보다 연락이 온 거죠.
컨택이라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 주로 컨택을 많이 하는 연락을 많이 취하는 사람이냐, 연락을 많이 받는 사람이냐, 연락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우리 사업에서는. 어? 저는 사실은 뭐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연락도 많이 오기도 하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컨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SNS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SNS로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알리고, 우리가 컨택하면서 또 컨택의 또 목적 중에 하나가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는 목적도 있어요. 저는 SNS를 통해서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SNS에 저희 포스팅을 보고 연락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도 거의 3년 가까이 만에, 물론 그분하고는 SNS에 계속 교류가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로 컨택하고 거의 3년 만에 통화한 것 같아요. 3년 전에 한 미팅을 했었어요, 그분. 그런데 그분이 연락 온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 그분이 저랑 이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친구인데 계속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과 3년 전에 어떤 미팅을 했었냐. 그분이 당시에 포라이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PM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만났었고, 자신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걸, 고객에 알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기가 PM 사업하고 있는 걸 알리고, 특히나 초기 사업자들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최소 IMM 이상의 직급을 갖다. 그때부터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SNS를 활용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알려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홍보 활동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가 PM 사업하는 거를 막 알리는 거는 잘못하면 초기 시장이 깨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저 친구 다단계에 연락도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저 친구 뭐 해? 이렇게 해서 초기 시장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특히 초기 사업자 시절에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걸 알릴 때 직접 만나서 알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을 하면서 IMM 이상 직급이 왔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뭐 SNS를 활용해서라도 많이 알리는 게 그때는 홍보 활동에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PM 사업자들 보면요, 틱톡으로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틱톡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뭐, 그럴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 컨택하기 좋은데,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가, 컨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이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자, 제가 오늘 연락 오신 분이 3년 만에 이제 연락이 오신 게, 당시에 미팅을 직접 만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내가 PM 사업을 한다는 걸 알렸고, 그리고 내가 PM 사업을 어떠한 이유로 선택했는지, 나는 PM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 PM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는 중에 제품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PM 제품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존의 건강기능식품과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 그리고 난 이런 이유로 나는 이 PM 사업을 선택했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 중에 사장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해서 제가 3년 전에 만났었고, 그분은 포라이프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분의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리는 수준에서 끝났었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연락이 왔는가, 이렇게, 얼마 전부터 저희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계속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메시지로
이사장님 요즘에 뭐 어떻게 요즘에 되게 잘 되시나 봐요. 막 이런 연락이 오면서 오늘도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전화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요즘에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가 빨리 그 청신을 빨리 읽은 거죠. 읽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포라이프의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인데 요즘에 자기 산하에 조직 이탈이 많아서 지금 고민 중이다. 지금 PM 외에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진짜 마이너스적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이너스 매출인 회사들이. 고민이 많다. 그리고 이용수 사장님의 PM 사업하는 걸 계속 지켜보니까 나날이 성장하는 것 같고, 솔직히 좀 부럽다. 얼마 전에 여행 갔던 것도 보고 해서 그런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역시 사업자다 보니까 저의, 저의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벌고, 저는 한 연봉 한 2억에 3억 정도 지금 연봉을 벌고 있어요. 이러면서 왜? 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연봉 2억, 3억이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불구하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어, 또 크게 안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서 제 스폰서는 또 제 업라인이 지금 3명이 있는데 그 세 분 다 그분들 월 억대의 수입을 이미 만들었고 저도 지금 이제 월 억대의 수입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파트너들과 타사 파트너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한번 서울에서 미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컨택 주기를 그렇게 길게 잡으면서도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일을 PM 사업을 계속 어필하는 쪽에 많이 했던 분인데 결국에 때가 되면 또 여기 연락이 오더란 얘기죠. 연락이 오더라. 그럼 어떠한 형태로라도 카톡이든 전화든 아니면 SNS든 어떠한 형태로라도 자신이 계속적인 컨택을 많이 해야 컨택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근데 그런 컨택 하는 중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처음에 고객과 대화할 때 제가 FORM을 기억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고객 프로필 내용들은요. 이 내용들에 관련돼서 컨택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고객 이름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이름, 성별 당연한 거죠. 기본 프로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 관계 어떠한 관계 이거는 뭐 고객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또 보여줄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있겠지만 뭐 사회 지인이냐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동창이냐 어떠한 각자의 관계 그 고객과 자신의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직업이냐 FRM에서도 FO 아큐페이션 직업에 대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또 직장 위치까지도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리고요, 거주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근거리냐, 원거리냐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건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고객 프로필의 신뢰도와 친분도는 사업 적합도, 이 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고객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이죠. 자, 신뢰도라는 거는 어, 이것도 역시 높냐, 낮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친분도. 신뢰도를 제가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항상 많이 하죠? 신뢰가 높다, 낮다 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라는 거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팥을 보고, 콩을 보고, 콩을 팥이라고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뢰도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죠. 내 말은 그냥 일단 100%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콩을 콩을 콩이라고 해도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신뢰도가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콩을 콩이라고 해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뢰도가 낮은 거죠.
참 재밌는 거는 이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또 나랑 가까운 가족들이 의외로 신뢰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종교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기 고향 그 알릴리 마을에서만 기적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어쨌든 이 신뢰라는 또는 그런 부분이고, 친분도는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이게 친분도죠. 그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상호 컨택의 관계를 또 보면 또 친분 높냐, 낮냐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0번 연락하는데 한 번 연락 오시는 분, 팀도 낮은 거예요. 내가 10번 연락하는데 한 10번 정도 온다? 그냥 보통이고요. 내가 한 번 연락하는데 10번 연락이 온다? 지금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 나눌 수도 있고, 사업 적합도는 우리가 사업자의 어떤 그 모습이 있죠. 거기에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객 프로필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런 신뢰도와 친분도, 사업 적합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F5 알렘에서 R, 레저, 레크레이션, 그때 휴무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언제 쉬냐? 너 치는 날에 보통 뭐 하냐? 어? 어떤 사람은 치는 날에 골프 치러 다닌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투잡으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객 컨택 중에 내가 알아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혈액형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MBTI. 이제 MBTI를 조금 공부해 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자, MBTI라는 게 사실 어떻게 해서 유행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MBTI가 유행하게 된 이유는요, 요즘에 20대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젊은 사람들은요, 오랜 기간을 두고 서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데 이 MBTI가 왜 유행하게 됐으면, 이렇게 몇 번 안 만났어도 그 사람을 파악할 때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MBTI입니다. 혈액형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근데 MBTI는요, 수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바뀐 케이스예요. 현재 저의 MBTI는 ENTJ인데, 저는 예전에는요, ENTP? 아니면 ENFP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응? EN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EN은 잘 안 바뀌어요. 앞에 거는. E와 I의 차이가 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N과 S라고 표현하는데, N은 약간 어, S 같은 경우는 좀 경험에 의해서 많이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N인 사람들은 직관에 의해서 많이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말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뒤에 TJ냐, FP냐 이런 것들 수술 바뀔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FP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런 중에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F가 좀 T로 바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은 P도 J로 바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제가 가끔씩은 지금도 P 기질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P 기질이. 그래서 지금 MBTI가 뭔지를 좀 여기 있는 분들은 MBTI 관련된 영상들은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저희 그룹에서도 MBTI에 대한 교육도 많이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MBTI를 알면 고객과에 대해서 재미 얘기해, 모르는 분들에게 MBTI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 MBTI를 알면요, 그 고객에 대한 성향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도 가끔씩 이 PD질이 발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면, 임전사장님이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술 마시면은 이 J가 P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술 마시면. 고고고야. 어? 제이 같은 경우는 항상 루틴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제가 술을 먹으면 조금 고고고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때 피기질이 좀 많이 발휘가 돼요. 피기질이. 어쨌든 이 고객 프로필에 이러한 혈액형과 MBTI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고객의 성향을 최대한 많이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따로 알아두시면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결혼 유무? 애인 유무는요,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애인이 있는 쓴 거예요, 애인. 애인이 바꿔야겠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바뀌어. 애인 좀 그러네. 여자친구가 낫겠다.
예전에 20대 친구들은요, 여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냐, 어? 여자친구? 아니,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 그러죠? 애인을 표현해야 되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면 안 되겠는데, 남녀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애인이 있냐, 사귀는 사람이 있냐, 이 부분이 20대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은, 현재 열심히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있는 중이야.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고 있는 중이야. 그때는 또 사업적인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도 고객 프로필에 있는 겁니다. 또 요즘은요, 아시겠지만, 결혼을 했지만, 또 돌싱들도 많잖아요. 돌싱들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재혼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결혼 형태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뭐, 알 수 있으면 뭐 좋겠죠. 경제력. 사업적인 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카드, 유무 등 경제력적인 부분 좀 자세하게 많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내가 친분도가 쌓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면요, 맞춤형 제안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력도 중요한 이유가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PM 제품을 막 너무 많은 제품을 밀어 넣어도 안 되잖아요. 어? 속만 아프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내가 고객 컨택을 통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당연히 제품 전달 여부, 이거는 이제 고객 프로필에서 제품 전달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요. 현재 상황, 그리고 성격, 이 성격이 이 MBTI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격, 이런 부분들. 성격에 따라서 PM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인식, 이러한 부분들, 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요, 이거를 물어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사람을 신규 리크루팅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질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 저는 이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 할 마음을 버리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고객 컨택할 때는. 그 목적이 들어가면, 의도가 들어가면, 자신감 있게 무언가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데 그 어렵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거든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우리 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을 알려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 PM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너 하는 PM을 이루어보면 먼저 제 질문을 해요. 야, 너는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아니? 라고 먼저 질문해요, 저는. 그러면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경험이, 나 옛날에 해본 경험이나 인식을 또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나 부가 수입, 어떤 부가적인 수입이나 어떤 부수입이나 어떤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고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많이 던지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왜 물어보냐, 아니면 뭐 추가적인 사업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물어봐요. 그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혹시 아냐? 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고객 프로필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어떤 경과 인식은요, 우리가 맞춤형 제안, 즉 어프로치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또 컨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꿈의 꿈, 인생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고객 프로필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 약속 내용이에요. 이건 고객 초대하시는 분들, 스폰서 분들이 꼭 파트너 사장님이 고객을 초대하게 될 때 고객 프로필을 점검하실 때 이 약속 내용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약속을 어포인트먼트라고 하죠. 약속을 잡았는지, 약속을 잡은 거에 따라서 또 고객을 또 응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묻지마로 그냥 데려오신 분도 있어요, 가끔은. 세미나장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 어떻게 지금 이게 초대를 했는지, 약속을 잡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내가 애프터 미팅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실제 목적, 상당히 핵심 요청 내용들도
좀 이렇게 적어서 올리시면 스폰서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타 추가 사항들도.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제가 이 고객 프로필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평소에 고객과 컨택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최대한 알아보아야 되는가. FORM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정보를 많이 내가 모아야 되고 또 다른 고객 프로필의 또 다른 목적은요. 내가 고객을 초대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스폰서에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객 프로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누군가 고객을 초대한다면 사실 고객 프로필 작성해서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야 그분에게 가장 맞는 맞춤형 사업 설명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테이블 미팅으로 사업 설명이 이루어질 때는요.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사업성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고객 프로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했고 이 내용도 항목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저희가 고객 신규 후원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고객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이 초대는 뭐 사업 설명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스폰서와 2대1 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초대를 하는 것이 가장 신규 후원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ABC라고 하죠. ABC. A는 어드바이저, B는 브릿지 또는 비즈니스 메이드, C는 커스터머, 또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즉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내가 C에게 우리 PM 사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A, 즉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C에게 PM에 대한 정보와 사업 설명을 하는 방식이 즉 홀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홀로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PM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초대라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초대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네 가지 화법이 있다. 화법. 그 첫 번째 기법으로는요.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질문 대응 화법. 질문 대응 화법. 이건 어떤 방법이냐. 자,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거는 어프로치 툴을 활용해서 자, 어프로치 계속 맞춤형 제안을 할 때 어떤 툴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프로치 툴을 통해서 간접적인 전달을 한 고객에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 그래서 일명 툴 확인 대응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전달한 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고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제입해 주면서 대응하는 기법이 이 질문 대응 화법이에요. 자, 그럼 질문 대응 화법은요.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프로치 툴을 먼저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고객의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하고 나서 그 내가 보내준 툴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실제로. 이 방법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 마케팅에도 이런 어프로치 툴을 간접적인 PM 사업에 대한 전달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SNS상에도 이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이 간접적인 이 어프로치 툴을 활용하는 방법이 좀 부담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SNS상에다가 제가 요즘 어떤 글을 올렸냐. 보시면, 보시면요. 어, 제가 오늘 제가 SNS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요. 3년 전에 제가 두바이에 갔던 그 포스팅, 3년 전에 포스팅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재공유를 하면서 제가 그걸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올리고 나서 저 사실 이 기법이 들어간 거예요. SNS상에서. 자, PM,
3년 전에 저의 포스팅이 두바이에서 PT 인정식을 했던 영상을 다시 재공유하면서 PM 인터내셔널에서 처음으로 갔던 PT 인정식. PM은 PT 직급 이상부터는 해외 특정 지역에서 핀 인정식을 한답니다. 덕분에 저는 두바이, 남프랑스, 센트로페, 미국 라스베가스를 갔다가 왔네요. 라고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어요. 자, 지금 제가 SNS에 올린 것도요. 하나의 어프로치 툴을 활용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볍게 전달한 거예요. 아, 이용수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해외 여행을 많이 갔던 이유가 또 두바이를 갔었던 이유가 PM 때문에 갔었네? 이렇게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이 포스팅을 보고 가끔씩은요, 질문들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도 PM 사업을 하면 이런 여행 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이건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연락이 왔겠죠. 확인을 했으니까. 어? 저희가 이 어플 툴을 전달하고 나서 그 툴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는 기법이 질문 대응 화법인데 약간의 변형돼서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면 제가 고객들에게 어떤 날은 제가 이러한 어프로치 툴을 간접적인 전달로 때로는 어떠한 그 PM에 관련 소식들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보내줄 때가. 그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그날은요 카톡을 100개, 200개 보내는 날도 있어요. PM에서 어떠한 좀 좋은 소식 같은 거, 굿뉴스라든가 굿뉴스를 때로는 보내줄 때도 있고요. 이번에 뭐 PM이 지금 뭐 31년 동안 단 한 번의 마이너스의 매출도 없었다는 걸 그러한 어떤 걸 가지고 제가 또 거기다 막 뿌릴 때도 있어요. 전 이미 초기 시장을 깨질 걸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내가 PM을 많이 알려야 될 그런 홍보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무조건 내가 아는 다 날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 보내고 나서 제가 어떤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카톡을. 내가 보낸 거 봤어? 물어보면서, 봤어. 대단하지 않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야, 어떤 질문들을 질문이 나오게끔 어떤 질문이 나에게 오게끔 하면서 답변해 준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러한 질문 대응 화법이고요. 결국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다 보면 결론이 뭐냐? 어떻게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면 한 번 시간 내라. 이 초대 요령이라는 부분에서도 꼭 어디 초대가 아니라 한 번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보자. 청신호가 왔다라면 만남을 잡는 것도 나와의 1대1 미팅에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 초대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나와 1대1 미팅에 초대를 할 것이냐, 2대1 미팅에 초대할 것이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질문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내가 보낸 어프로치 툴을 확인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질문이 나오게끔 해야 된다. 이게 질문 대응 화법이고, 이런 어프로치 툴, 저희 밴드에 들어가도요, 이런 어프로치 툴들을 가끔씩 제가 올려줄 때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어프로치 툴들이 있는지. 어, 어프로치 툴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예, 예. 아, 이거는 제가, 이런 어프로치가 있네요. 고객에게 나의 제품을 샘플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프로치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내 제품을 샘플링 하는 것도 제가 얼마 전에
좋은 그 제품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그 기초 3종에 관련된 3단 리플릿, 그 3단 리플릿에 이거 딱 펴시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가 이렇게 한 면에 딱 보입니다. 저는 그 파워 칵테일 앞에다 파워 칵테일 한 포를 붙이고요. 그 스탬플러나 그 테이프를 활용해서 붙이고요. 두 번째 리스토레이트 한 포를 붙여서 요즘에 제가 한 두세 개씩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프로치 툴로 제가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주면서 거기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서 내가 얘기를 또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제품을 때로는 선물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어떤 질문들을 이끌어내면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도 지금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보니까 제가, 이러한 것도 제가 카톡 메시지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장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파워 칵테일로 하루의 건강을 챙기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때로는 카톡으로 뿌려서 그거 봤어? 내가 요즘에 유산균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장애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질병은 장애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 그 내가 너한테 이거 보냈어.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받냐 안 받냐 확인하면서 그 질문을 끌어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도 될 수 있고, 또 어떠한 또 부분은, 요것도 가끔씩 보내줘요. 액티바이즈 간단 설명. 짧은 게 좋아요. 너무 긴 영상 말고. 액티바이즈나 파워 칵테일 같은, 제가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있죠. 보면 간단 설명 동영상들이 있어요. 2분, 3분 미만짜리. 그러한 영상들을 가끔 보내주면서, 봤냐, 안 봤냐. 그러면 봤다, 안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내가 그거 보내준 이유는, 야, 모세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하대. 이렇게 뭔가,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프로치 툴이라든가 아니면 또 카톡 메시지, 어프로치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카톡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들은 제가 단톡방에 또 올려주기도 하고 밴드에 올려주기도 하는데, 자, 이 질문 대응 화법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프로치 툴이 있어야 돼요. 어프로치 툴은 카톡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PM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툴을 내가 보내준 거를 확인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질문을 이끌어내고, 어? 고객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주면서 대응하는 기법이 이런 질문 대응 화법이다. SNS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항상 제가 SNS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깨알 홍보, 깨알 광고, 뭐 그런 느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러한 질문 대응 화법이 또 초기 사업자들에게는 또 부담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은요. 직접 초대 화법이 있어요. 직접이에요, 직접. 이제는. 어? 방금 전에는 질문 대응 화법인데, 이거 툴을 활용한 건데, 직접 초대 화법이 있습니다. 직접 초대 화법을 쓰는 대상은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쓰는 건 아니에요. 직접 초대 화법을 쓰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사업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성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는 무언가 사업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와 친해서 친분도가 100%야. 나와 친해서 나를 믿고 무엇인가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이에요? 친분도도 높으면서 신뢰도도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 내가 팥이라고 해도, 내가 콩을 팥이라고 우겨도 믿어주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초대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 성향이 아주 강하거나 나와 신뢰도 친분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직접 초대화법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주의할 점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정확히 어떤 걸 파악해야 돼요? 사업적 성향이 정말 강한 사람이냐? 어떤, 꼭 네트워크 마케팅 했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너 진짜 돈 벌고 싶어? 그럼 내가 제대로 된 거 알려줄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부작용이 만약 제대로 이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직접 합법을 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입견을 가져 부담 느낄 수도 있으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말 단칼에 거절하면요. 그 다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 사업에 관심 없어. 이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직접 초대 화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냐, 진짜 무언가 찾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신뢰도와 친분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초대 화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거는 꼭 친분도 시도 안 높아도요, 이런 경우 있어요. 추가 수입이나 부수입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정말 추가 수입, 부수입을 원하십니까? 아, 나 진짜 필요하고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할 만한 일이 없어요. 제가 사장님에게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과 인식을 파악하면서 뭐 알고 있다, 부정적, 긍정적이냐. 근데 긍정적이야. 사장님, 실은 제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PM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브리핑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설명회 한번 초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때로는 직접 PM 사업을 어필해도 돼요. 제가 오늘 그 타사 사업자 리더에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제가 직접 앞으로 얘기했어요. 사장님, 3년 전에 저를 만났었잖아요.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고요. 사장님,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저는요, PM을 하면서 나날이 저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더더욱 확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PM을 턴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PM 해보니까,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이제 사업을 이제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PM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저희 오토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오토십 때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 PM의 오토십은 3개월 약정으로 진행되는 오토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휴대폰 12개월 약정이냐? 이사 약정에 따라서 약정 할인 받잖아요. 저희 PM의 오토십은 3개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 할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오토십이다. 그게 다르다. 할부 개념이 아니라 약정 개념이다. 약정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PM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3개월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분이 3개월 동안은 나의 멤버십에서 오토십을 소비를 계속 드실 거예요. 3개월 동안은. 그러면 내가 사업자 입장에서 3개월 안에 나의 멤버십에서 새로운 신규가 한 명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3개월 먹고 안 먹더라도 3개월 안에 누군가 한 명만 들어오면요. 저의 멤버십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 동안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들어왔어. 그럼 저희 멤버십은 2배로 크는 거고요. 4명이 들어오면은 또 2배 더 크는 겁니다. PM이 잘 되는 이유는 3개월 동안 진행된 약정 프로그램 때문에 그 3개월 안에 내 조직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직에서 멤버십의 그 누적에 의해서 계속 누적이 쌓인다. 근데 그 누적이 쌓이는데 3개월에 한 명만 들어오면 유지가 되고 그 이상 들어오면 누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PM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해보니까 나로부터 만든 멤버 조직 안에 그 오토십, 즉 3일 약정으로 먹는 그 구독자가 100명이 될 때까지 만드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100명을 만들면요. PM 사업 한 거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진정한 엄의 패시브 인컴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 100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진짜 100개만 만들면 돼요?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한다고요. 사장님이 3 곱하기 3으로 복제하든 4 곱하기 4로 복제하든 5 곱하기 5로 복제하든 3 곱하기 3은요 3명의 사업자와 4 곱하기 4는 4명의 사업자와 5 곱하기 5는 5명의 사업자와 함께 늘려가는 방식이지 않냐. 그 안에서 100개만 만들면 패시브 인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눈덩이 키우듯이 굴려나가면 된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장님 지금 타사의 리더라고 하시는데 사장님 믿고 할 수 있는 사람 3명에서 5명 정도만 있다라면 3개월 안에 배가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라는 게 사장님은 지금 다이아몬드 직급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서 미팅을 조만간에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저와 미팅을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이 직접 초대 화법으로 제가 PM을 초대한 거죠. 저와 1대1 미팅. 때로는 세미나 초대할 수 있겠죠. 이런 직접 초대 화법은요. 사업자 성향이 강한 사람 아니면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고요. 때로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그냥 난 시간하면 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제 여동생에게 제 남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 제가 임지원 사장님에게 뭐 사업 아까 얘기했던 뭐 툴 확인 기법 질문 대응 화법으로 제가 임지원 사장님에게 제가 PM 사업을 전달했겠습니까? 제 임지원 사장님에게는 제가 직접 초대 화법으로 PM 사업을 전달했죠. 처음에. 이러한 방법이 직접 초대 화법입니다. 세 번째 화법은요. 간접 초대 화법이에요. 방금 말한 직접 초대 화법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간접 초대 화법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괜찮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위에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줄래? 라든지 내가 부업으로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겠는지 너도 옆에 한번 들어줘 볼래? 등으로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방식이에요. 응?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 하여금 사업의 정보를 간접적인 입장에서 들어보게 한 뒤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후원하는 방법이다. 자, 이 방법이 모 회사의 사업자들 이 방법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면 이 방법은요 조금 부담이 없죠. 뭐 이제 막 내가 사업을 막 이제 초기 사업자들에게는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응? 내가 주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내가 얼마 전부터 이러한 어떠한 PM 사업이랑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혹시 주변에서 부수입이나 추가 수입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서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다 보면요. 아, 그게 어떤 일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 또 PM을 알아? 라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당사자에게 PM 사업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이런 방식도 있어요. 실제 제가 한 명의 어떠한 저의 이제 어떤 분에게는요, 이 방식으로 제가 사장님, 그분이 저를 좀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사장님, 주변에 제가 PM 사업을 하는데, 주변에 PM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또 PM 사업이 좀 어울릴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주변에 뭐 부수입이나 추가 수입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처음에 PM 사업이 모를 때, 그럼 내가 PM 사업이 어떻다라고 막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PM을 간접적으로 이해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액션을 취하더라고. 그러는 중에 사장님 회원가입만 해라. 이분이 잘 된다라면 사장님 밑으로 내가 가입을 시킬 테니까 소개만 시켜주지 말고 사장님부터 회원가입 해라. 이렇게 회원가입 시킨 사람도 있어요. 어? 이렇게. 어?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이 이런 거 있죠. 초기 사업자들은 처음에 내가 PM 사업을 한다라고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요즘에 하고 있다는 말보다 내가 부업으로서 해볼 만한 일인가 알아보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 우리가 IMM이 아닌 창업했다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 IMM인데 IMM 아닌 분들은요. 솔직히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게 뭐 이제 N사들이 이걸 많이 사용해요. N사가. 내가 그 회사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도 사업 겁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꼭 어떤 고객을 만나면 이 사업을 내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알아보고 있는 중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PM 사업을 자기 사업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IMM이 아닌 분들 다 알아보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그럴 때. 이런 간접적인 초대화법은 약간 사업 초기 사업자들이라든가 조금 직접 화법을 얘기하기 좀 힘든 사람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해서 내가 초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PM을 전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기법은 자문 초대화법이거든요. 자문 초대화법. 자문 초대화법은요. 예상 고객이, 다만 고객이 나보다 객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때 사용하는 화법이에요. 이런 거 있어요. 나보다 좀 솔직히 좀 걔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 솔직히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말 씨알이 안 먹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문 초대화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하나 만났는데 사장님께서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분석 좀 해줄 수 있냐? 어? 라든가, 야, 너 이런 분야 잘 알고 있지 않아? 뭐 네트워크 사업을 좀 경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이런 분야 잘 알지 않아? 난 전혀 모르거든? 사업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한번 들어줄래? 어? 자문과 충고를 구하면서 초대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이 방법으로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말 엄청 큰 리더를 자기의 사업 파트너로 만든 분도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만났는데, 사업 아이템을 하나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으니 사장님이 큰 리더시니까 사장님이 한번 저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한번 검증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그런 사업 설명회나 스폰서와의 만남을 주선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런 큰 리더를 자기 파트너로 만들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드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 지금 현재 제 신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유니시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그리고 메리케이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 전화번호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누구누구 소개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할 거거든요. 어? 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방법들 중에 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문 초대화법은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런 자문 초대화법으로 저를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어? 누구누구인데 전화가 갈 거다. 한번 전화통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자문 초대화법은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A화로 하는 건데, 음, 툴 확인 기법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이, 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가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니면 내 스폰서 연결 한번 시켜주겠다 하면서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역할은 전화가 갈 거다. 전화 갈 거다. 통화 한번 해봐라. 거기까지는 이제 진행하고 제가 지금 통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자문초대화법은요, 말 좀 샜는데 자문초대화법은 나보다 객관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합법이 초대함에 있어서 쓸 수 있는 합법이 이 자문초대합법이에요. 자, 결론은요, 이 초대할 때 핵심 포인트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세요가 아니고요. 약속을 이끌어낼 때는 만나자. 1대1로 만나든 2대1로 만나든 세미나에 초대하든 뭐 하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질문해야 되고요. 이런 초대를 하면서 역시나 내가 이제 만약 약속이 됐어. 그러면 절차가 필요해요. 약속이 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물어보거든요. 모두 답해줄 필요 없어요. 절제하면서 호기심과 관심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서 얘기를 끊어야 되고요. 결국 미팅에서 결과를 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너무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약속을 잡으면 모레 사업 설명회 가기로 했다. 계속 물어보면 그 관심이 아니라 어서 빨리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줘. 얘기를 하다가 야,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 약속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말씀드린 오늘은 고객 프로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대 이런 네 가지 화법으로 질문 대응 화법과 직접 초대 화법, 간접 초대 화법, 자문 초대 화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엠스코 101 때는 이어서 이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 내가 피해 사업을 저질했는데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엠스쿨 101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